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버스에 고발을 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남을 갖기 전에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캡처본과 손준성 보냄 최초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 110여 건을 다운로드 받았고, 홍준표 캠프 측 참모가 박지원, 조성은 만남의 장소에 동석했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 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성격이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사건 내용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는 김영한 전 과기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냥 이 국정원 게이트, 네. 박지원 게이트 네. 파헤치시느라고 네. 아주 맹활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8월 11일 롯데호텔에서 조성은 씨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하루 전 10일 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웅 의원과 그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20년 지난해 4월 달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년 4개월 만에 박지원을 만나러 가면서 이 캡처본을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갖고 갔을까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도 또 후속적으로 뭘 좀 보내달라고 했는지 12일 날 두 건을 보냈습니다. 또 두 건을 보냈어요. 이제 점입가경입니다. 예. 점입가경. 이게 하늘이 천우신조와 같이 밝혀질 수도 없는 그런 음모가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늘이 돕는 거 아닌가. 그래, 누구를 돕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건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처음에는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공익 그 신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 전 언론을 속였습니다. 전 정치권을 속였습니다. 그랬던 조성은이가 얼굴을 벗었습니다. 벗고 JTBC에 나타났습니다. JTBC가 그 전날에는 마치 다른 조성은이 외의 다른 제보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은 한 15분 정도 그냥 조성은을 쫙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저기 38층 야마 그 일식집 저도 가봤는데 그거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제가 돈을 안 냈으니까 그렇지 그 영수증 보고 제가 까무러질 뻔했습니다. 전망이 이렇게 좋은 그 최고 일식집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갔다 오고 난 뒤에 조성은이라는 분이 꼭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해 놓듯이 그걸 기록을 해놨어. 사진을 하고 SNS에 아주 특별한 시간 역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근데 그 역사의 만남 특별한 시간은 늘 우리 박지원 우리 국정원장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딱 보고 그날 8월 11일 날 그 모모야마에서 그 만났단 말이야. 이래서 이제 유도신문을 하니까 이제 그걸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다. 이 말이 이렇게 됩니다. 만났다. 그 다음에 또 만났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전화 통화했다. 이렇게 연인 관계입니까? 그 관계는 가까우시니까 박지원 국장님한테 내가 직접 물어볼까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요 근래는 별로 제가 교본을 안 갖고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38층인데 이제 제가 지금 우리 언론에다가 처음에 제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38층에서만 만났는가? 32층에서 만났는가? 32층은 바로 이것은 국가의 기밀과 관련되는 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무슨 국가 기밀이에요? 그 국정원 별관이 있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프라자 호텔에도 있고 서울 시내 여러 호텔에 별관 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안가. 호텔이 아니라 거기하고 소공동에 하나가 더 있고요. 네. 또
이쪽 강남에 또 있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안가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고 밥을 먹으러 올라간 건지 예. 아니면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만난 건지 아니면 배석자가 아래층에 있다가 위에는 안 간 건지 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 캠프에서는 그걸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아니 그런데 우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나기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캡처 사진이라든가 이미지 파일을 갖고 갔을 때는 박지원 국정원장 그날 만나갖고 무슨 고발 사주 얘기는 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대화를 했다는데 아니 국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낮에 오찬에 과거에 무슨 정치적 인연을 가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을 만나서 오찬을 했다?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제 고영신 TV에서는 오늘 이 말씀 처음 드리는 거니까 7월 21일 날 이제 텔레그램을 갖다 줌으로써 시작이 됐다. 그렇죠. 뉴스버스에. 네. 네, 그거에 3주 후인 8월 11일 날 박지원과 조성은이 만난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9월 3일 날 9월 2일. 이제 9월 2일 날 폭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중간에 8월 11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에 무수한 뭐 전화를 했다니까 무수한 전화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지 그 사이에 또 다른 곳에서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8월 11일 전에도 만났는지는 모르죠. 그날 들킨 거죠. 8월 그렇죠. 11일 만난 그렇죠.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킨 게 세 가지입니다. 그 2월 달에 2월 15일경에 예, 국정원 공관에서 만난 거. 예. 그다음에 여기에 8월 11일 날 만난 거. 그다음에 만났다고 한 거. 이 세 가지는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8월 11일 날 만나기 전에 110개의 사진 그 캡처본을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주고 왔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주고 그걸 상의하러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거기다 주고 그 다음 날 만나게 된 건지는 알 수 없고 만나고 난 뒤에 또 부족한 거 2개를 또 갖다 줌으로써 이것이 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2, 3일 사이에 이 자료가 다 글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은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9월 2일 날 뉴스버스에서 기사화가 됐는데 그 날짜는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날짜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진동 기자가 배려해서 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윤석열을 치자 해갖고 결정해갖고 나갔는데 그게 사고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은 이것을 본선용이든가 그래, 좀 더 천천히. 결정적인 때 쓰려고 했는데 네, 그래. 이진동이가 또 자기도 신생 매체고 빨리 지금 터뜨리고 급하죠. 싶었던 거. 급하죠.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그런 내용이 조성은 씨나 박지원은 아무 얘기가 아니다. 네. 그걸 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엉겹결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떨결에. 근데 얼떨결에 나왔다는 것은 진실이 나왔을 때 얼떨결이라고 하지 거짓말을 얼떨결에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얼떨결에 내가 그냥 내 진심을 속내를 얘기했다고 할 때 얼떨결이란 어제 말을 싸우다 보니까 막 거짓말 하다가 갑자기 속내가 나오는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해냈습니다. 거짓말의 진실이라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진실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쓰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얼떨결에 나왔다는데 얼떨결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야. 우리야. 우리 총장님이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저 윤석열한테 청와대에서 할 때 우리 총장님이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국정원장님이 우리 원장님이 우리가 같이 상의한 날짜가 아닌데 배려를 한 것도 아닌 그런 다른 날짜에 이것이 나오게 됐다. 9월 2일 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치자 이렇게 한 것은 윤석열을 치자도 있지만 빨리 때리자. 이걸 내보내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언론은 또 뭐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야 이거 치자 때리자. 그러니까 뭐 그날 이렇게 할 수가 저녁에 있죠. 아마 박지원
조성은이 아마 전화통에 불이 났을 겁니다. 예.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작전을 다 짜서 내일부터는 말을 맞춰가지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고 또 그건 얼떨결에 나갔다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얼떨결에 뭐를 했는지 그 말을 설명을 못해,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짜고 치는 건데 제일 큰 거짓말. 여러 가지 이 사건에서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그동안 만나고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소가 웃는 그런 얘기야. 소가 펑 웃고 갈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그런데 또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박지원과 조성은이 그 만나는 자리에 제3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융캠프 측에서도 어제 박지원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홍준표 캠프의 모 본부장이다. 뭐 이름까지 다 나와요. 이모 씨 뭐 어쩌고 저쩌고 회사던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국정원 출신인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제3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예전에 조성은이가 누군지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분도 지금 인터넷에는 벌써 이름이 다 돌고 있는 거죠. 돌고 있죠. 예, 뭐 일부에서는 이제 보도를 하고 홍준표 대표하고는 이제 대학 동문, 예. 그다음에 국정원 출신, 그리고 이제 국회를 좀 전에 출입한 적이 있고 예.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홍 대표의 책을 썼죠. 이제 그런 이제 그쪽에서의 최고의 선거 캠프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름 불명의 사람이 있다 해서 이제 일단은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이쪽에서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 있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것이 되냐면 국정원의 개입은 물론이고 그 의도와 목적지가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있다. 예. 그리고 경선의 어떤 캠프에 있다.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쪽에서 부담되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성은이가 안 나오려고 하다가 나오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 제가 분석을 해볼 때 하나는 계속 이것이 나오게 되면 이 성격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떤 캠프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사주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민주당의 누구 캠프, 뭐 이제 추 캠프, 뭐 이재명 캠프, 뭐 이낙연 캠프, 거기하고 누가 관련이 있냐. 그걸 또 다 찾기 시작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 그걸 다 밝혀내기 시작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당의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유시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대고 있다가는 지금 음모에 걸리겠구나 생각해서 나가서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당에 그 민주당에 간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떨결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커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 이모 씨 지금 그 동석한 것으로 나타난 사람 그분은 뭐 박지원 국정원 장관은 일명식도 없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CCTV도 있고 QR코드도 있고 그 식사 영수증 이런 거 보면 바로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빨리 수사를 해라.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정광석화처럼 피의자로 기소를 하면서 입건을 하면서 이 박지원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는 이른바 그 수사기관, 정보기관 출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원 노릇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 장성철의 엑스파일 사건 네. 아닙니까? 장성철이 그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네. 그러니까 여권의 정보통으로부터 파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그 이모 씨, 이분의 정체는 저는 참 네. 모호한 사람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모측의 끈앞풀이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도 들어요. 선생님, 되게 지금 그런 정보원들을 심어놓지 예, 않습니까? 막간에 이걸 이용해서 김영환 TV가 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 70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668명이 들어왔는데 특기할 만한 건 저는 얼굴이 크고 선생님은 얼굴이 밝으세한 게 너무나 그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이것도 같은 있고 뭐, 거리가 좀 머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옷도 이렇게 고영신 선생님이 오늘 회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환 TV는 고영신 TV를 다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사건의 핵심에 서 있는 태풍의 핵 아닙니까? 예, 그렇죠. 조성은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코치를 하거나 무슨 컨설팅을 하거나 무슨 상담을 하거나 뭐를 가르쳐 주거나 조치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국정농단에다가 국기문란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국정원장이 움직인 거예요. 예. 국정원 차장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국정원장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국내 정치에 최고로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권 후보 1위인 후보를 입건해서 피의자로 만든 사건이고 공수처가 이것을 지금 수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진원지에 있는 사람을 국정원장이 만났다?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다 말이에요. 예. 문란,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쫙 받았어요. 예, 그렇게 받았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은 뭐 없냐, 거기에 누가 이모가 거기에 갔냐 안 갔냐, 뭐 또 무슨 호텔을 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아니 국정원장이 공관에 왜 정치인들을 부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조성은이는 무슨 전직 의원도 아닌데 왜 거기 부릅니까? 공관이라는 데가 그런 거 하라고 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 남북 문제 다루고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거기에 왜 정치인 부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호텔에 거기 그날 엄중한 정세입니다. 그날이 또 그 전날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통신사를 끊어버린 날이에요. 예. 그런 그러네. 아주 위중한 상황인데 거기서 왜 조성은이를 만나서 점심 먹냔 말이에요.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거 갖다 주고 이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또 그 다음에 또 만난 거, 전화를 그렇게 수시로 한 거,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국정원 그 설날 그 5시간 만났다는 거거든요. 5시간 만나는 무슨 사실을 다 페이스북에 적어놔서 근데 그 적어놓은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국회에서도 비공개로 했던 내용이 거기 들어있고 그걸 적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조성은 씨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만 하더라도 이것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정치적 음모. 정치 공작이죠. 공작이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조성원 씨는 그런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수처하고 대검에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버스에도 박 원장을 만난 뒤에 그 고발장 2장 그 파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지만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보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바로 한겨레 여기서 고발장이 다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디서 입수를 했어요. 어디 쪽인지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딥스로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딥스로트. 그 아주 은밀한 취재원.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러한 그래. CIA 부국장이라는 깊은 그 딥스로트가 있어갖고 언론한테 끊임없이 제보를 해줬는데 이번 사건도 제가 볼 때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라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박지원 국정원장 큰 그림을 그리고 조성은은 행동대장을 했지만 실제로 네.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또 어디다 이렇게 흘린다든가 네. 오늘 또 당장 계속 구독 완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당장 선생님, 이게 중요한 구독 완료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윤재직 씨 정보 라인 가동된 나이 갖고 정보 수집 의혹 파문 해가지고 네. 어느 쪽에서인지 모르지만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에 거기 정보
수사정책관실에서 뭐 장모라든가 부인 쪽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을 쓱 세계일보다 흘린 것 같아요. 그 단독 보도로 나와 있는데 이제 컴퓨터를 뒤지니까 거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중에 뭐 이렇게 돈은 뭐 이런 족삽 이거 관련된 거를 뭐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정리한 걸 가지고 무슨 이거 무슨 음모를 꾸민 것처럼 사찰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한겨레에 예를 들면 대검이나 공수처에 있어서 흘려줄 수도 있고 검찰이 이런 짓 잘하지 않습니까? 언론 프레이를. 아니면 조성은이가 이중 프레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제3자 저는 딥스로트가 있지 않느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언론 프레이는 어떠하고 어떻게 흘리고 이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박지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가지고 쭉 알아서 중간에 중간책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이 그 뭔가 좀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제보자가 좀 신원이 좀 불확실합니다. 좋은 차는 타고 다니는데 뭔가 좀 이 정당으로 정치적인 경험이나 뭐 경력이나 이것도 좀 불확실하고요. 그 아버지가 예. 대구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서 민주당 출마도 예, 했고 또 김창호, 변호사라고 뭐 그러던데요. 그런 이제 좋은 집안 적인데 뭐 그러나 우선 그 문준용 사건에 그 연루가 됐잖아요. 국민의당 때 이제 그 다음에 또 청년 브랜드 무슨 당인가 뭐 청년당 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이고 당을 여러 번 옮긴 그런 분인데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보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당혹감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니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지 않았어요. 그때 비대위원도 안. 아니 저는 비대위원을 안 하고 나는 최고위원을 했는데 우리가 물러났을 때 비대위원을 했는데 박지원의 그 비대위원으로 천정배 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천정배 쪽에서. 이제 그렇게 옛날에 왜 국민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한다고 해서 그렇죠. 다니는 그분들하고 같이 온 사람이 저 영남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그런 건데 저것이 좀 허술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박지원이라는 분은 그냥 정치권에 있었으면 저기에 나와서 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불리한 조건에 있어요. 국정원장이라는 절대로 이런 데 가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건을 이미 야 이건 정말 윤석열 죽이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다.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수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조성은이는 요새 조대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대엽하고 조성은이라 합쳐서 조대엽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의혹의 인물이고 조성은과 김대엽을 합쳐서 조대엽. 그리고 지금 박지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야권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 왜 나는 거기에 단역으로 나왔는데 주연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프레임을 왜 바꾸느냐 이 얘기죠. 고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 정치 공작을 한 것처럼 공작 사주를 한 것처럼 장기표 선생님 말씀대로 공작 사주를 한 것처럼 바꾸느냐 하면서도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기는 감찰부장도 전혀 모른다. 아니 한동수 감찰부장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은이는 한동수하고 딱 전화해갖고 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찾아가서 나 공익제보를 해달라. 누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렇지.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렇게 만날 일은 없고 또 하나 지금 박지원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나는 윤석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거 사실은 공갈이고 뭐 협박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내가 으르렁거리면 너는 죽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빼줘.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죠. 살아온 방식이죠. 겁주고 또 이제 타협하고 뭐 이런 거가 될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님은 선생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연배로 보나 또 거기에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조성은이가 부럽습니다. 지금 저는 정치를 20몇 년을 했지만 국정원장 공간이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랬어요? 총리 공간은 가봤지만
국정원장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공간에 뭐 일이 나오길래 도곡동 그 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일한다 거기 네. 거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좀 떨어진데 길가에서 한 300m 지면 숲속에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 공간에서 만난 건데 야, 좀 저 사람은 무슨 복에 저 공간에 가서 이렇게 밥도 먹고 5시간씩이나 그 우리 국정원장하고 저러시나.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를테면 대검에 가가지고 공익 처리를 신청을 하는데 한동수라는 사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알아도 내가 전화를 해봐야 그 사람 전화를 받질 않아. 아, 우리도 모르는 전화 오면 안 받잖아요. 근데 뭐 가가지고 보이스피싱이고 뭐 돈 빌려가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젊은 33살밖에 안 된 이분이 딜을 해. 거기서 딜을 하고 공익 처리를 신청하니까 전광석화처럼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벌써 공수처에 조사 받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조사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야 이번은 참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게 지금 막 국정원장이 저렇게 막 다 밥도 사주고 공간에서 뭐 벽 사고 호텔에서 사주고 또 어디 가서 사주고 이러는가. 참 그리고 33세의 젊은 여성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메가와트인가 뭐 무슨 뭐 차이 이름이 뭡니까 그거 뭐 1억짜리를 2억짜리라고 누가 그래? 아유 참 국정원장과 달달한 그런 SNS를 한 2년간 하면서 지금은 그냥 대선 전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쥐었다 놓았다 들었다 놨다 막 이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 문제는 이런 정도에서 또 매듭을 짓고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